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날짜 2024년 10월 10일이고요. 오늘 시장은 조금은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 초반에는 살짝 갭상승을 좀 보여줬다가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상당히 좀 폭락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떨어지는 좀 아쉬운 시장이었다. 뭐 굳이 오늘 좀 예를 찾자면, 그러니까 떨어진 이유를 좀 찾자면,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이 좀 껴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급 상황이 좀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내일은 또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내일도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조금은 좀 답답한 흐름은 이어갑니다. 이어가지고 있긴 한데 이게 끝나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 저는 위쪽으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. 연말까지 그냥 제 욕심입니다. 욕심입니다만 연말까지 2,900포인트까지 좀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. 너무 터무니없이 뭐 지금 2,600포인트인데 2,900포인트 너무 터무니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, 뭐 터무니없다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2,900포인트 정도는 목표를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. 못해도 2,800포인트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만한 힘이 있습니다. 힘이 있고요. 이번 주 내로 아마 금투스의 정리가 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채도 이제 세계지수에 또 편입이 됐죠. 뭐 영어로 얘기하자면 WGBI라고 하는데, 결국에는 한국 국채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좀 격상이 되면서 내년부터 이제 뭐 우리나라 정부로서는 뭐 90조 원을 합니다만 어쨌든 최소한 60조에서 65조 정도의 외국환이 들어오게 되면, 요즘에 우리나라가 항상 달러 때문에 막 이제 처지고 뭐 엔캐리 자금 때문에 처지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, 그만큼 이런 채권 시장에 좀 들어가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원화 자체가 좀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은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요즘에 좀 힘든 것만 살짝 좀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, 주식 레벨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. 오늘 일단 저희 여기 첫 장에 세 분 나와 있잖아요. 이 분들이 상당히 대단하신 분들입니다. 요즘에 이제 노벨상, 노벨 과학 수상자들의 면목인데요. 뭐 누가 누군지는 뭐 그냥 설명을 안 드릴게요. 전체적으로 뭐 노벨 기술, 그다음에 물리, 화학 뭐 이쪽에서 수상을 하신 분들인데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노벨상을 타신 분들의 핵심적인 거를 좀 봐야 되는데,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분들이 다 구글 출신에다가 AI 개발자들이에요. 그 우리가 한 몇 년 전인가요? 한 7, 8년 전에 그 알파고와 이세돌 그 바둑 천재, 바둑 기사와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이 굉장히 화제 이슈였잖아요. 이분들 중에 한 분이 그 알파고를 만든 분입니다. 물론 그 알파고 때문에 노벨상을 타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구글에서 이 인공지능 AI를 만들어내면서 지금 노벨상을 타신 거예요.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뭐 AI가 뭐 실적이 안 나와서 별로다, AI 아닌 것 같다 라고 하지만,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움직이는 것도 AI 기반으로 움직이고요. 왜냐하면 엔비디아 위주로 움직이잖아요, 시장이. S&P 500, 그 다음에 나스닥은 엔비디아가 위로 올라가냐 마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AI 쪽에 마찬가지인 거고, 다만 우리나라만 지금 AI 쪽에 살짝은 뭐 이렇게 테마적인 종목들만 좀 올라갈 뿐이지 AI에 많은 이슈가 생기지는 않아요. 그렇지만 노벨상을 받는 지금 수상자들을 보더라도 어쨌든 모든 분들이 AI 쪽에 다 저명한 학자님이시다. 그만큼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AI는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, 한 번 정도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AI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. 오늘 내부자 거래가 좀 들어왔습니다. 삼성전자 계속해서 내부자 거래 들어오고 있죠. 7만원짜리에서, 그러니까 65,000원에서 7만원짜리에서도 뭐 사장님, 부사장님 뭐 억 단위씩 들어왔는데, 박훈철 상무님이 뭐 소액이긴 합니다만 3,600만원 정도 삼성전자 내부자 거래가 좀 들어온 거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하나오션이 계속되는 수주 공시가 나오고 있습니다. 한 1,700억 정도 되고요. 컨테이너선 한 척 정도. 이게 한 척이라고 제가 잘못 썼는데 요거 제가 수정해 드릴게요. 한 척이 아니고 요게 7척입니다. 요거 제가 자료를 수정하다가, 죄송합니다, 자료를 수정하다가 제가 좀 잘못 만진 것 같은데 컨테이너선 7척 수주예요.
이거 보시면 어떤 걸 아셔야 되냐면 컨테이너선은 가격이 되게 싸요. 그러니까 물론 1,700억이라는 가격이 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보통 이게 이제 어쨌든 한 대당 한 200억, 300억 정도 하는 거 굉장히 크지만 아마 며칠 전에 하나오션에서 뭐 LPG선, LNG선 이런 거 수주받을 때 걔네들은 한 척이 막 3천억 정도 해요. 그러니까 컨테이너선하고 LNG, LPG선의 기술력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다. 그리고 하나하나 공시 나올 때마다 한 척당 사이즈가 굉장히 다르구나. 요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정도만 봐드리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일단은 어저께 미국 시장 어떻게 좀 끝났나라고 본다면 다우도 사상 최고치,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, S&P 500은 뭐 말할 것도 없죠. 그 중심은 엔비디아입니다. 엔비디아가 좀 빠지긴 했는데 우리가 쉬고 있었던 수요일 장에도 엔비디아가 4%가량 올랐어요. 네. 방금 얘기 드렸죠. 요거. 예, 노벨 물리학자, 뭐 화학자상 다 산 그 AI 쪽인데 그 AI 쪽에 중심이 되고 있는 건 엔비디아,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, 구글, 메타, 아마존, 테슬라까지 AI가 안 들어간 지금 매그니피티센트 7 종목이 없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AI 종목은 지금 좀 물려있더라도 걱정을 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. 아시겠죠? 보시면 엔비디아가 살짝 조정을 받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매물출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애플이 지금 아이폰 16이 뭐 안 팔리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견고하게 좀 올라가지고 있습니다. 다만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구글이 1.5%나 떨어졌어요. 이거는 좀 안 좋은 겁니다. 그러니까 1.5%가 에이 별로 안 떨어졌잖아요 하는데 그렇게 보실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떨어진 종목들이 없잖아요. 거의 다 지금 초록색으로 나왔는데 구글의 반독점법 이슈에 걸렸습니다. 이게 2024년도에 들어와서 걸린 게 아니라요. 2020년도부터 계속해서 구글의 반독점법을 미국 상위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했는데 그걸 구글이 지금 제대로 받아치질 못하는 거예요. 반독점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갤럭시 핸드폰을 사면 무조건 플레이스토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 플레이스토어가 구글 겁니다. 그런 식으로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밖에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컴퓨터를 살 때 인터넷 익스플로러랑 크롬이 있으면 무조건 크롬밖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거기에 광고나 뭐 수입료를 딱 받아가는 게 구글이 하는 행태인데 그런 게 반독점법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반독점법에 한번 걸려서 호되게 당했었죠. 그 정도로 미국 상법에서 이 반독점법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쪽은 그렇게 좋아 보이게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 반독점법을 풀래야 풀 수가 없어요.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이야 시총 뭐 엔비디아랑 1, 2위를 또 다투고 있습니다만 애플이랑 셋이. 근데 그때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독보적인 1등이었거든요. 근데 그때 반독점법에 걸려서 회사가 분사 당한 거 아니고 자진적으로 분사를 했어요. 지금도 구글에다가 분사 강제적으로 하겠다 이러고 나오고 있으니까 구글에 관련된 종목이나 뭐 구글을 직접적으로 알파벳을 사신 분이 있다면 조금은 좀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. 그러셔야 될 것 같고, 뭐 메타는 뭐 보합, 아마존, 뭐 테슬라가 좀 빠졌습니다. 1.4% 빠졌는데 크게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니에요. 오늘 저녁 7시입니다. 오늘 저녁 7시에 테슬라에서 로보택시라고 하죠. 로보택시가 말 그대로 그냥 택시 산업에서 자율주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로보택시라는 게 나오면요. 저나 지금 여러분들이나 개인 자가용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. 그냥 띠띠띠 호출해가지고 그냥 그 차에 타서 목적지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. 아, 지금 콜택시가 있잖아요. 근데 콜택시는 운전자가 있는 거고요. 이게 로보택시가 정말 상용화가 된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자가용을 자가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. 그냥 뭐 바로 부르면 오니까 가격도 엄청 저렴해질 거고. 왜냐?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요. 그래서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오늘 7시에 시연을 하는데 예상대로 될 것 같습니다. 예상대로 시연이 될 것 같지만 이거에 따라서 향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. 그 다음에 테슬라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해리스 부통령의 이 당선이 누가 될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기술이 너무나도 좋더라도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테슬라는 그래도 주가는 밑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
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미국 시장 여기까지 봐드리면 될 것 같고, 오늘 우리나라 시장 좀 보고 가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일단 2600포인트를 겨우 지켜주는 걸로 끝나는 것 같은데,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. 그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건 역시 삼성전자죠. 예. 이 정도나 많이 빠지나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빠지는데, 오늘 6만원을 좀 지켜줬으면 좋았었어요. 6만원이 깨진 거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, 여러분들. 뭐 6만원이 깨져서 앞으로 삼성전자 무조건 내려가나요?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로 그게 맞습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. 예, 그러고 싶지도 않고, 다만 안타까운 건 이제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빨 뭐 이런 걸로 좀 올라갈 때 삼성전자도 좀 같이 올라가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 좋은 소식들만 많이 나오는 거죠. TSMC는 또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,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또 앞으로 우리만 실적이 안 좋네. 마이크론도 반도체의 풍향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도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하이닉스도 실적이 좋을 건데 삼성전자만 계속해서 처지는, 정말 후천적으로 처지는 그런 느낌이 좀 오고, 많이 바닥으로 온 것 같습니다. 예,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 많이 바닥으로 온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신경을 좀 써 주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LG에너지솔루션 오늘 그냥 조정입니다. 예, 조정이에요. 뭐 큰 의미 있는 하락은 아니고요. 왜냐면 여기 전체적으로 많이 안 빠졌잖아요. SDI도 그냥 약법, 포스코퓨처엠도 그냥 요 정도 많이 빠지진 않았다 보시면 되고,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,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지주, 은행사 이쪽, 금융업 쪽으로 조금 여기가 울긋불긋하죠? 여기가 좀 올랐고,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이 오늘 괜찮은 뉴스가 나와주면서 올라갔고요.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간 조정입니다. 이것도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, 전체적으로 다 올랐죠? 제약바이오가 오늘은 시장 전체를 좀 끌어주는 흐름을 보여줬다 보시면 될 것 같고, 오랜만에 네이버가 4% 정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이 괜찮아 보입니다. 네이버 3분기 실적 괜찮아 보이고요. 더군다나 네이버가 또 저 중동 쪽에서 투자를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. 중동 쪽에 투자를 좀 받을 것 같으면 얘기가 나오면서 카카오랑 같이 인터넷 IT 쪽에 좀 좋아 보이는 것 같고, 오늘 계속해서 떨어졌던지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바닥에서 좀 올라와 주고요. LG생활건강 올라와 주는데, 역시나 이 종목, 이 두 종목이 우리가 연휴 전에 떨어진 건 중국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경절 연휴 때 중국의 소비력이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떨어졌는데, 오히려 이런 것들은 떨어지면 좀 기회다 보시면 되고, 전체적으로 오늘 화장품주들, 한국콜마, 코스맥스 뭐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좀 반등을 해줬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시장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. 애매하고요.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좀 수급이 좀 줄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,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? 오늘이 목요일입니다. 10월 10일 목요일인데요. 원래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주경야민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, 저번 주에 이제 그 뭐였죠? 개천절이어서 제가 주경야민을 못했지만, 원래 이번 주를 안 하고 다음 주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저녁 9시에 주경야민 진행하겠습니다. 주경야민 진행할 건데요. 오늘 주제를 살짝 얘기를 해드리자면, 요즘에 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대해서 좀 나왔다가 김이 뚜껑을 열고 나니까 김이 좀 샌다. 이게 무슨 밸류업이냐 막 이렇게 목소리들이 좀 많았는데, 그 밸류업 지수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히 공부해보고, 밸류업 지수라는 건 당장 지금 뭐 이 종목들이 올라가냐 마냐 이거를 따지는 건 아니거든요. 냉철하게 따지자면. 그래서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부터 조금 공부를 해놓으면 우리가 투자할 때 또 하나의 투자 방지책으로,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적으로 본다면 뭐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로 분명히 챙겨갈 수 있는 게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 지수를 지금부터 좀 차분차분하게 기초부터 좀 공부를 해 가시면 아마 내년, 내후년 분명히 그 종목에 대해서 성과가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, 오늘 저녁에는 밸류업 지수에 관해서 제가 좀 상세히 1시간 동안 좀 풀어 드릴 테니까요. 오늘 좀 푹 쉬셨다가 레벨업 보시고 좀 푹 쉬셨다가요. 이따 9시에 제가 라이브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따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